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매니게스 정은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과 4차 산업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보시다시피 균일한 특성을 갖는 소재 산업, 앞에서 말씀드린 반도체 산업이나 4차 산업에 관련된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일한 특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성이 있으나 그 형상이 일정하고 또한 구형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원기둥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재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메탈, 폴리머 그리고 세라믹으로 되어 있죠. 또한 메탈, 폴리머, 세라믹을 컴비네이션한 복합재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균일한 특성을 갖는 그 재료 중에서 제가 과거 40년 동안 연구했던 메탈인 경우는 솔다, 그리고 금, 그리고 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폴리머인 경우에는 폴리스타이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라믹인 경우에는 이티리아를 안정화시킨 지리코니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그림은 많이 유튜브에서 제시된 글이지만 저희 그 제자들과 같이 1990년대서부터 쭉 연구해온 결과를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 연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의 반도체 패키징 중에서 BGA 솔다볼을 제조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혹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솔다볼 기술을 울산대학에서 개발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덕산 하이메탈의 기술을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장치에서 볼 수 있듯이 연속적인 공급, 솔다 합금을 연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특히 진동을 이용해서 오른편 그림과 같이 균일한 크기를 갖는 솔다볼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덕산 하이메탈의 기술 이전해서 현재의 그 부를 이루게 한 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솔다볼은 그 초기에는 납포구 주석이 들어간 솔다볼을 사용했으나 ROHS 위험물 규제 법안에 의해서 SN, AG, 카파로 된 이 솔다볼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 더 세세하게 드리면은,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한 내용은 특허 2개를 제공했습니다. 가스 분위기에서 적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또한 오일 속에서 적화시키는 방법 2가지를 기술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등록화시켜서 덕산 하이메탈에 기술을 이전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초기에는 이런 기름 속에다 적화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으나 나중에 세척하는 문제와 기름에서 오염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가스 적화식 방법을 이용해서 솔다볼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솔다볼을 기술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귀중한 자료인데요. 1999년에 덕산 산업의 이준호 회장과 이준호 대표이사와 울산대학의
재료금속공학부, 나중에는 첨단 소재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정은 교수와의 간의 기술을 이전한 내용인데요. 초기에는 솔더블 제조 기술과 울트라소닉 분무 공정에 의해서 솔더 파우더를 계약을 그때 당시에 1999년이죠. 15억 정도의 규모의 예산으로서 설비를 한 3대 가량을 제공을 해주고 주식을 20%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덕산 하이메탈의 어떤 불공정한 거래, 즉 울트라소닉 오토마이제이션에 의해서 솔더 파우더를 제조하는 공정을 계약을 해놓고 차기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솔더볼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은 이 솔더 파우더를 그 초기 계약과는 달리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팀들은 많은 불이익을 가져왔고요. 주식을 20% 주기로 했습니다만은 자본금 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권을 제공받지 못해서 또한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그 솔더볼 그 크기는 나온과 같이 한 300마이크론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차후에는 이러한 기술을 별도 계약에 의해서 기술을 이전하는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차후에 덕산 하이메탈에서 자체 개발한 것도 있고요. 또 이러한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 다소 아주 어려움이 있었고요. 계약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1999년에 기술 개발을 했는데요. 1999년에 지나서 10주년이 된 2009년에 그 10주년 기념식에 저와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이준호 회장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예일 부사장과 그리고 주변에 덕산 하이메탈에 관련된 회사의 대표나 이사를 맡고 있는 분들과 촬영을 했고요. 오른쪽 끝에 부분은 이제 예전에 해동공업을 사업을 하셨던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은 아니하시지만은 정정은 사장도 같이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2001년도죠. 저희는 그 삼성 계열사인 그 스테코 회사에 마이크로 골드볼을 25마이크론짜리 혹은 45마이크론짜리 규격의 골드볼을 개발을 해서 삼성 계열사인 스테코에 납품을 한 것이 계기가 돼서 새로운 솔더볼이 아닌 마이크로 골드볼도 특허를 출원 등록을 해서 이것은 또한 다른 데 기술 이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25마이크론, 45마이크론은 진동에 의해서 만들기는 굉장히 그 노즐의 오리피스의 직격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골드 와이어를 유니폼하게 커트해서 유도로 해서 스페로다이제이션 시켜서 그림과 같은 25마이크론과 45마이크론의 골드볼을 납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또한 그 기술을 이전하는 과정에 우리 학생들과 같이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마이크로 솔더볼 사업을 연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융금속을 진동을 이용해서 70마이크론 내지는 그 이하의 솔더볼을 만든 것이 마이크로 솔더볼인데요. 요즘은 이 덕산 하이메탈과 다른 회사에서
반도체 패키징의 경박 단소 해짐에 따라서 이 진동 공정을 이용해서 덕산 하이메탈도 이 제조를 하고 있으나 저희 에드워텍에서도 경북 지방에 있는 모 회사와 마이크로 솔더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일한 특성을 갖는 그 재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매크로 혹은 사이즈가 큰 솔더볼, 그리고 마이크로 골드볼, 그 다음에 마이크로 솔더볼이 또 되겠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동을 이용해서 균일한 특성을 갖는 재료를 만드는 경우에는 또한 구리 용융금속을 이용해서 진동을 해서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100마이크론, 125마이크론 규격의 그 카파 볼을 생산을 해서 이 카파 볼 자체는 그냥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베이퍼 챔버에 들어가는 그 카파 볼이나 혹은 그 방열제에 들어가는 그 카파 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균일한 사이즈의 그 골드 이 카파 볼을 이용하게 되면 카파 코어 솔더볼을 제조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다른 그 구형은 아니지만은 제가 요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버거 프리, 어떤 기둥이 버거 없는 이 절단면이나 가공된 면에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 벌을 없는 메탈 포스트를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로 솔더볼이나 그냥 솔더볼인 경우에는 이 패키징에서 접촉하는 면이 포인트 접촉이 되다 보니까 전기적인 이 컨덕티비티나 혹은 경박단소 해지는 패키지를 적용하는데 버거 없는 메탈 포스트를 저희는 한 번에 100만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즉 직경과 길이가 일정한, 그리고 단면이 버거 없는 카파 포스트 혹은 카파 핀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카파 컬럼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래의 솔더볼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산업으로서 저희는 이 기술을 개발을 이미 끝내고 특허 추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양산화되게 되면 새로운 솔더볼 대신에 반도체 패키징 소재가 지원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태까지는 이제 이 메탈을 이용해서 균일한 특성을 갖는 경우를 생각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 기술의 전환을 생각해서 용융금속을 진동에 의해서 이 다운워드 방향, 하방으로 진동을 해주는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마이크로 솔더볼 이런 공정을 이용하고 있으나, 폴리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노마를 진동시켜서 업워드 혹은 어센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모노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노마는 비중이 1 이하가 돼서 이 연속상 액 중에서 진동에 의해서 기술의 전환을 시키게 되면 새로운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저희 제자들과 만든 것은 폴리스타이렌 재질입니다. 폴리스타이렌 재질은 대개 스타이렌 모노마를 이용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업워드 방향으로 어센션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그 모노마를 진동을 시켜가지고 이 상부에 있는 그 가교 중압 그 챔버에서 한 7시간 정도 가교 중압을 시키게 되면 오른편 그림과 같이 아주 균일한 폴리스타이렌 재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폴리스타이렌 재질은 초기에는 삼양사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목표를 해서 균일한 폴리스타이렌을 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사이즈가 좀 더 크지만 보다 더 이 사이즈가 적은 것은 한 5마이크론에서 한 7마이크론 되는 모노사이즈 폴리스타이렌 볼이죠. 이것은 뭐냐면 아나이소트로픽 컨덕티브 필름에 들어가는 폴리스타이렌인데 이 위에다 중간 레이어로 니켈이나 다른 이 팔라듐 촉매를 이용해서 나중에는 골드를 코팅하는 즉 ACF 필름에 들어가는 ACF 파티클을 이러한 그 가교 중압 업워드 방향이나 혹은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런 이 사이즈가 한 5마이크론 혹은 또 7마이크론 정도의 폴리스타이렌을 제조할 수 있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또한 그 업워드 방향으로도 이런 미세한 폴리스타이렌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재는 메탈, 폴리머, 세라믹 그리고 복합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그 제자와 연구 개발한 것 중에 획기적인 것은 이티리아를 스테빌라이제이션 시킨 지리코니아 세라믹 볼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것은 세라믹은 멜팅 포인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 세라믹 그 파티클을 이용해서 특히 진동을 이용해서 이 액적을 만들고 이것을 액적을 칼슘 클로라이드 용액에 떨어뜨려서 구성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다시 세척을 하고 또한 그 소개를 하게 되면 오른편의 그림과 같이 이티리아 스테빌라이제이션 된 지리코니아 세라믹 볼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세라믹 볼들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면 삼성 핸드폰의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즉 일정 크기의 지리코니아 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정을 이용하게 되면 이티리아 스테빌라이제이션 지리코니아 뿐만 아니라 SiC 세라믹 볼이라든가 또한 유사한 그러한 그 세라믹 볼을 제조하는데 솔다볼 제조와 같은 공정을 해서 진동을 시킨 다음에 칼슘 클로라이드에서 응고를 시키고 그걸 다시 벗겨내서 소결 시켜서 만드는 공정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균일한 특성을 갖는 그 재료가 반도체 산업과 4차 산업에 필요한 그 소재를 개발을 해서 산업에 적용을 해서 또한 만들어진 기술을 이전을 해서 새로운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그 기술을 소개를 하고 또한 이러한 기술이 산업화에 얼마나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하면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주 언급되는 얘기지만 구독과 좋아요와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또 다음에 좋은 유튜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